안녕하세요.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김애희입니다. 요즘 그림책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저도 그림책 공부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예전에는 아이를 위해서 유명 그림책 전집을 읽었다면 이제는 저를 위한 그림책을 더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림책을 왜 보시나요? 아마도 저처럼 그림책이 갖는 특별한 매력에 끌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림책이 좋아서 그림책을 사고 그림책을 공부하시는 거 아닐까요? 오늘 제가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배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세기 출판사에서 나온 최인성 글, 윤봉선 그림의 배운다는 건 뭘까? 라는 그림책은 그 제목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책장을 넘기면 작은 사슴벌레가 나오는데요. 벌써 첫 장부터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어요. 이어서 한 아이가 등장하며 뭔가 매우 궁금한 표정을 짓고 있지요. 아이는 작은 곤충을 신기한 표정으로 보고 있고 배운다는 건 보는 거야 라는 글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이는 관찰을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렇게 작은 관심으로 시작된 학습은 점점 확장되고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경험하면서 배움에 대한 정의와 자세를 스스로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욕구가 있다고 해서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것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시작하기 위한 계기가 필요한데요. 외부의 보상이나 칭찬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일은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라고 해요. 아직 공부에 동기화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처음에 칭찬 스티커나 보상을 통해 공부에 대한 동기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칭찬이나 보상처럼 외적 동기만 있는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보상이 점점 커져야 그 행동을 계속 유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딱 맞는 예가 바로 저인데요. 저는 큰 아이를 낳기 전까지 한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습니다. 나름 적성도 맞았고 연봉도 꽤 높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발자로서의 경력을 아깝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일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의 저의 동기는 더 많은 연봉과 더 높은 직급, 그리고 그걸 자랑하시는 저의 엄마를 위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모두 다 외적 동기였고 그나마 내적 동기라고 할 수 있었던 일에 대한 성취감은 저에게 더 이상 제 아이를 키우는 일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적 동기를 찾아야 했던 거죠. 저는 그림책 심리 공부를 하면서 그림책이 갖는 공감의 힘에 빠져들었고 내적 동기도 갖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었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소통하는 기쁨을 알게 되면서 그림책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저의 유능감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바로 자기 결정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욕구였던 거예요. 자기 결정이라는 것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뜻이겠죠. 사실 저는 공부할 때나 일할 때나 누가 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심리학 이론이 바로 자기 결정성 이론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때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긴다는 이론이에요. 비록 외적 보상이나
칭찬으로 시작한 행동이더라도 자기가 결정한 일은 결국 내적 동기를 높여 스스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배움을 통해 내적 동기를 높인다는 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찾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운다는 건 뭘까? 그림책에서는 가장 먼저 아이의 관심으로부터 배움이 시작됩니다. 어떤 아이는 곤충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아이는 자동차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자율성이에요. 아이가 좋아하고 흥미있어 하는 것에 머무르도록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엄마에게 이건 뭐예요? 하고 물을 때 엄마가 모든 것을 알고 대답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엄마도 그게 궁금하네 하고 같이 호기심을 느껴주시는 걸로 충분해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오늘 새로 본 것에 대해 아빠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관계성이 중요한데요. 아이가 관심 가진 것에 엄마, 아빠가 같이 호응해주고 기뻐해주면 아이는 자기가 궁금해하고 배우는 것을 통해 엄마, 아빠와 더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또 어떤 날은 친구들이 하는 것을 따라해 볼 수도 있고 수영이나 자전거와 같이 떨리면서도 신나는 도전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죠. 이러면서 아이는 유능감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관심으로 시작된 배움은 소통의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유능감을 키워주며 결국 내적 동기를 높여줍니다. 2022년이면 21세기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인생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치면 저는 아직 인생의 반도 안 살은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남은 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0세기에 배웠던 지식으로 남은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책에서 이야기했듯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배워야 해요. 배운다는 건 한 사람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는 일일 수도 있어요. 아마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잠재력의 10분의 1도 다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모두 자기 결정성을 높여서 배움의 기쁨을 알고 잠재력을 깨워 더 멋진 인생을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